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썬 왕 기초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오늘은 디버깅에서 형성평가 1번부터 4번까지를 풀어볼 건데, 제가 문제를 미리 보니까 1번, 2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보고 넘어갈 거고, 3번, 4번에 설명할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3번, 4번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정수로 된 세 과목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평균을 구하고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출력해라. 이거는 앞에서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숫자가 3개이기 때문에 변수를 각각 안 만들고 3개를 한꺼번에 리스트로 묶어줄게요. 그래서 리라고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리스트에 맵을 사용을 해서 int, input, split으로 입력을 받아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sum li라고 하는 값에서 나누기 len 리를 해주면 전체 합에서 전체 개수를 나눠주는 거니까 평균값이 나오겠죠. 이거를 프린트에다가 넣어줄 건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라고 하였으니까 포맷을 사용을 해서 이 형식도 맞춰주겠습니다. 자, 프린트 여기에 중괄호에서 땡땡점 1f 하면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죠. 점 포맷 해서 여기에 값을 넣어주면은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했을 때 문제에 나와 있는 3개의 값을 넣으면 76.7이라고 정답이 제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제출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00점. 자, 2번 문제. 이번에는 실수로 된 세 과목의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합계와 평균을 구할 건데 조건이 조금 있어요. 총점을 구할 때는 정수 부분만 합계를 구한대요. 여기에 .5, 뭐뭐.5 붙어 있는데 다 버리고 정수만 합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sum 블라블라 값을 출력하고 평균은 소수점을 버리지 말고 이 실수 전체의 값에서 평균을 구한 뒤에 그 다음에 정수 부분만 출력을 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순서를 잘 읽어야지 똑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요 3개의 실수를 입력받아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리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에서 했던 코드에서 여기 부분만 int가 아니라 플로트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걸 잘라서 전부 다 실수로 만들어주고 리스트에 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해볼 건데 원래 같으면 그냥 여기 정수 부분만이 아니라 소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구하는 거면 아주 간단하게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sum list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이 소수 부분을 빼고 총점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리스트의 합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처음에 0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 리스트에 있는 안에 있는 값 하나에서 정수 부분만 여기 합의 변수에다가 누적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for i in li라고 해서 포문에서 이 리스트를 통째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i는 차례대로 첫 번째 i는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거, 두 번째 i는 95.5, 세 번째 i는 68.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값들을 만들어 놓은 변수에 플러스는 해서 누적을 할 건데, 자, 이때 주의할 점이 i의 값을 그대로 누적하면은 이 소수점까지 포함을 다 해서 더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int로 감싸줘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값에서 소수 부분은 버리고 정수에 대한 값만 여기에 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합을 구해주면은 얘는 프린트해서 여기 형식에 맞게끔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중괄호 처리를 해주고 점 포맷 한 다음에 이 변수 값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정수 부분만 골라서 합계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이걸 실행을 해서 실수 부분까지 다 합계를 구하는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요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이 값을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여기 정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수 부분만 더하는 거는 233이다 라고 나오고요. 이번에는 이 리스트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더한 값을 적어보면은 얘는 234.5가 됩니다.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을 구할 건데 이거는 실수의 평균을 그대로 구하면 되니까 프린트 한 다음에 형식을 일단 맞춰주고요. 포맷에 들어갈 값을 생각을 해보면 합의 값은 이렇게 썸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3개니까 3 해도 되고요. 또는 전체 리스트의 길이를 사용을 해서 나눠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누면은 이 평균 값이 실수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거를 정수 부분만 출력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트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확인 한 번만 해보고 제출을 할게요. 값을 넣으면 출력 예시에 있는 것과 같은 값이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바로 제출. 100점이 잘 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아래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여서 디버깅 하면서 디버깅 창에서 1번의 위치에 있는 A 값이 얼마인지 구하고 그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합니다. 자, 요 코드는 지금 C 언어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보면은 여기 힌트에 파이썬의 경우라고 해서 완성된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옮겨 볼게요. 그러면 A 값이 하나가 있는데 이 A 값이 처음에는 5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10이 더 추가를 해서 플러스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이 된 다음에 프린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프린트 0 하는 거 대신에 이 위치에 있는 A 값을 이 자리에 넣어서 프린트를 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뭐야 그래서 뭐 A 값을 출력하라는 거야? 라고 해서 여기다가 A를 넣고 실행을 하면 되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자 A 값이 처음부터 여기 마지막 프린트 A에 오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값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변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관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이라고 예상을 하고 A 값을 프린트를 했는데 100이 아니고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 번에 걸쳐서 A가 값을 변화를 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확인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게 이 디버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시키려고 마지막에 있는 A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 있는 A 값을 네가 확인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의도의 문제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이 프린트의 위치를 여기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A 값을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고 싶은 이 지점에서 A가 얼마가 갖고 있었나 라는 거를 여기에서 프린트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프린트가 이렇게 두 개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A 값, 여기서 나오는 A 값이 다를 거예요. 마지막 A는 우리가 14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이 위치의 A 값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면 15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5가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10을 플러스한 위치이기 때문에 15가 나오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도 정답이 인정이 될 거예요. 자, 100점이 나오죠. 요거는 첫 번째 방법을 제가 예시를 든 거고 또 다른 방법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린트는 원래 있던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변수, 저는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게요. 이 위치에 있었던 A 값을 담고 여기서 B를 출력을 하는 것도 같은 과정이 되겠죠. 얘도 실행을 해보면 15가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방법은 코드가 짧을 때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내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지만 A 값의 변화가 굉장히 많다거나 코드가 복잡할 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서 이 디버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제가 여기 B라고 했던 거를 지우고 이 프린트 문도 주석을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문장 중간중간마다 다 넣어주겠습니다.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실행을 했을 때 작동되는 화면이 우리 평소에 보던 이런 결과 화면이랑 조금 달라집니다. PDB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고 옆에서는 우리가 인풋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값을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찍히면서 코드가 쭉 하고 전체적으로 다 실행이 되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실행을 하다가 이 브레이크 포인트까지만 실행을 하고 그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값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기고 값을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기고 천천히 값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A의 값을 확인을 해볼 건데 여기에다가 P 띄우고 A라고 하면은 P가 프린트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값을 보여줘 라고 하는 거라서 넣었을 때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A 값은 5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C를 입력하면은 그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넘겨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P, A 값을 확인을 하면은 이 위치에 있는 A 값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를 넘기지 않고 A 값을 확인을 하면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A 값만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C를 사용을 해서 다음 포인트까지 넘겨주고 여기에서의 A 값을 확인을 해보면 1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프린트를 넣어서 중간에 A의 변화를 다 찍어보지 않아도 천천히 A의 값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기고 또 A의 값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기고 하는 식으로 값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아니 눈으로 딱 봐도 A가 여기서는 5고 뭐 15고 14고 다 암산으로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문법을 써가면서까지 얘를 확인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코드를 쓰게 될 때는 분명히 내 머릿속에서 계산을 했을 때는 A가 뭐 어떤 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리 확인을 해도 계속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머리에서의 암산만으로는 걔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잡아낼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저의 경험담입니다. 그거를 잡기 위해서 몇 시간을 쏟아부어도 못 찾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차분하게 위에서부터 값을 확인을 하면서 내려오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찝어낸 다음에 그곳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기에서 디버깅을 하는 방법을 연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이 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값을 주고 디버깅을 하면서 그 값의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눈으로 한번 값의 변화를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디버깅을 하면서 1, 2, 3 여기 이 위치에서의 A 값을 출력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C 언어 기준의 코드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면 파이썬의 코드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살펴보면은 세 가지 P, Q, R의 위치에 있는 A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마지막 프린트는 추석 처리를 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넣어준 다음에 값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코드를 실행을 하면 자, 첫 번째에서는 A 값을 확인을 할 건데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찍혀 있으니까 아마 A 값은 0이 나오게 될 겁니다. PA 확인을 했을 때 0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로 넘겨서 여기에 대한 A 값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 친구와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뭔지를 알아야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대충 뭐일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날짜나 시간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임을 포함을 해준 다음에 데이터 타임.now라고 적으면 여기에 현재 시간, 날짜 등이 담기게 되고 이렇게 now. 블라블라, now. 블라블라를 통해서 그 날짜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측했을 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날짜에서 연도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지금 2021년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202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1900을 뺀 값이 여기 A 값이 되겠네요. PA 하고 확인을 해보면 121이라고 나타납니다. 2021년 빼기 1900인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포인트로 넘겨서 이번에는 원래 있던 A 값에서 몇 월 달이다 하는 값 빼기 1을 누적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지금 4월 달이니까 얘는 4 빼기 1, 3이 될 거고 A 값에서 3이 누적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겠네요. 확인을 해보면 124, 아까 전에 121에서 3이 증가한 124가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로 넘기고 마지막은 day를 사용을 해서 1의 날짜를 가지고 오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4월 15일이에요. 그래서 15가 추가적으로 누적이 된 A 값이 나오겠네요. A를 찍어보면은 위에 있던 값에서 15가 더해져서 139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포인트에 대한 A 값의 변화를 살펴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린트에서 주석을 풀어주고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아니라 변수를 사용을 해서 그 값을 다 담아줘 보도록 할게요. 이건 간단하죠. 지금 여기 위치에 A 값을 P에다가 담겠다 하면은 이렇게 A 값을 P에 담아라 해주면 될 거고 요 위치에서의 A 값은 Q에 담아라. 마지막은 프린트하기 바로 직전에 A죠.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 A 값을 한 번 더 담아주면은 실행을 했을 때 3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는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딱 결정된 정답이 없기 때문에 확인은 이 코드를 제출을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겠네요. 제출을 하면은 제대로 100점 처리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버깅에 관련된 내용을 좀 깊게 다루어 보았는데 오늘 새롭게 배운 게 있죠. 아까 브레이크 포인트 사용 방법과 데이터 타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에 프린트를 바로 찍어 보거나 변수에다가 담아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디버깅 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친구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